안녕하세요.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의 시지프스 이호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후보 단일화 TV 토론에 대한 언론의 평가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은 평가하는 면접관, 안은 질문하는 패널 같아 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3일자 기사인데요. 올 대선 최대의 정치 이벤트라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 TV 토론은 후보의 스타일이나 논쟁 방식, 정책 내용을 비교 평가하기 이전에 재미나 공공성 모두 떨어지는 심야 이벤트였다. 부딪히지 않는 토론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 잘 무장된 논리와 정보로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하는 데서 나오는 부산물을 보면서 청중은 토론자에 대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두 후보 토론은 이런 효과가 미미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조선일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예의 바르고 점잖은 토론 방식이 재미가 없고 공공성도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주로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의 개방형 질문을 던진 뒤 후속 질문을 하지 않아 토론의 긴장감을 떨어뜨렸다. 문재인 후보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고 후속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상대방을 평가하는 면접관 같은 태도를, 안철수 후보는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패널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개방형 질문을 던진 뒤에 후속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 긴장감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토론이 재미없었고, 또 문재인 후보가 후속 질문을 던지는 등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은 집요하게 파고들진 않아서 논쟁이 이어지지 않아 재미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결국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미가 없었고 긴장감도 떨어졌고 의미 없는 토론이었다는 것이죠. 꼭 서로를 짓밟고 승자 패자를 나누는 방식의 이분법적인 토론 방식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는 그 이분법적인 토론 방식의 승패 나눔이 토론의 참된 가치이고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정형화된 틀 속에서 TV 토론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 토론을 갖다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주자와 자칭 국민 후보가 벌인 심야 토론은 결국 무늬만 대선 후보 간의 정치 토론이었을 뿐 내용은 토크 콘서트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의 평소 논조를 생각한다면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사인데요. 과연 이런 조선일보가 26일에 있을 박근혜 후보의 단독 토론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문 안측 TV 토론 후 여론조사 신경전 계속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은 22일 각자 전날 후보 간 TV 토론의 성과를 앞세우며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의 세부안을 놓고 장외 신경전을 이어나갔다. 문재인 후보 측 이인영 선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날 TV 토론에 대해 두 분 다 훌륭했지만 문재인 후보가 안정감 있게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주도했다고 총론할 뿐 아니라 강론에서도 비교 우위를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남북관계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우위였다고 자평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안 후보 측의 김성식 선대본부장은 문재인 후보는 강론 중심으로 문제를 제시했는데 감정 기복을 보였고 국정 운영은 잘 보여줬는데 적극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네티즌 지적이 있었다며 상대를 배려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안철수 후보의 솔직한 답변이 더 인상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인터넷 게시판을 봐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자꾸 양보하라는 요구를 하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동아일보는 이번 TV토론 그 자체보다는 TV토론 이후에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와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TV토론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서로 상반되게 내리는 걸 보여주면서 양 캠프의 TV토론에 대한 평가가 매우 논쟁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TV토론은 매우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갖다가 폄하하거나 논쟁하는 분위기가 아닌 정말 서로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차분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벌인 그런 토론이었는데요. 그런 차분한 분위기를 소개하기보다는 토론 이후에 양 캠프에서 서로 자신의 후보를 갖다가 추켜 세우면서 상대편을 갖다가 낮추는 그런 경쟁적인 분위기를 소개해서 TV 토론 자체의 분위기를 갖다가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에서 쓰인 신경전 계속이라는 말이 TV토론에서의 차분한 분위기를 갖다가 잠식시키고 싶은 동아일보의 속내를 갖다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경전 계속이란 말은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TV토론에서는 크게 신경전이 벌어지지 않았고 TV토론이 끝난 뒤에 양 캠프에서 신경전이 벌어진 것인데 신경전 계속이라는 제목을 써서 그 이전에서도 신경전이 지금과 같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고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TV토론은 보지 못한 채 이 기사만 본 사람들은 TV토론에서 논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의 기사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이견 못 좁힌 TV토론 오늘 단일화룰 단판회동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지상파 방송 3사 등의 공동 생중계로 100분간 진행된 TV토론에서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놓고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으로부터 누가 더 지지를 받느냐가 단일화의 기준이라고 강조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는 누가 야당의 수장으로 적합한지 뽑는 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싸워 이길 대표 선수를 뽑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단일화 룰 협상을 놓고도 문재인 후보는 서로 주장이 다르면 양보하며 절충점을 찾아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 측이 처음 주장에서 조금도 달라지고 있지 않아 갑갑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철수 후보는 전혀 물러나지 않는 건 사실이 아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문재인 후보 측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협상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맞받아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중앙일보의 기사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대선 후보 단일화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서로 이견이 있고 약간의 논쟁 비슷한 느낌을 줬던 부분이 바로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중앙일보는 이런 대선 후보 단일화 협상에서 서로 다른 이견을 냈던 두 후보의 주장을 갖다가 소개하면서 TV토론회 자체가 마치 이렇게 서로의 이견만 주고받은 토론이었다는 식으로 토론회의 내용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도 문재인 안철수 이견 못 좁힌 TV토론이라고 이렇게 서로의 이견만 분분했다는 식으로 TV토론을 갖다가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 TV토론이 저녁 11시 15분에 시작됐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에 시작된 탓에 시청률이 1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V토론회를 보지 못한 82%의 대다수 국민들은 TV토론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죠. 그런 허점을 노리고 중앙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 것입니다. 매우 차분하게 서로 배려하면서 논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이루어진 토론을 갖다가 마치 서로 이견만 분분한 채 논쟁 속에서 토론이 벌어졌다는 듯이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일보의 기사인데요. 졸릴 정도로 밋밋한 토론... 후보 단일화에 영향 적을 듯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제목에서처럼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토론이 서로 논쟁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매우 밋밋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조선일보의 기사 큰 차이가 없는 기사인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토론이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의 기사인데요. 문재인 안철수 TV토론 본 김제동 반응은? 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조국 교수와 김제동 씨를 비롯해 다양한 유명 인사들이 이번 TV토론을 갖다가 평가한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번 TV토론을 예의를 갖춘 토론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둘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문재인 후보는 논리적인 접근을, 안철수 후보는 감성적인 접근을 했다. 위트가 전혀 없어 재미는 없었으나 의미는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 토론의 승자를 단일화 룰 협상의 교착 상태를 갖다가 타개하기 위해서 두 후보가 오늘 만난다는 점을 끌어낸 사회자 정관영 씨라고 평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의 패배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라고 평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가 이번 TV토론을 통해 단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나 문화일보에서는 이번 토론이 밋밋하고 재미없고 의미도 없는 토론이라고 내용을 갖다가 매우 폄하했는데 조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착 상태에 빠진 단일화 협상에 타개책을 마련한 사회자 정관용 씨를 갖다가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문과는 전혀 다른 평가죠.
그러면서 한국일보는 또 다른 유명 인사의 평가를 갖다가 소개합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의원은 사실 공자와 맹자가 같은 시각 공간에서 토론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두 후보를 축해세웠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한마디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고품격 토론이었다는 게 이번 토론의 성과라면서 너무나 진지하면서도 몰입력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예인 김제동 씨는 임금의 얼굴은 하늘이 그렸지만 대통령의 얼굴은 국민이 투표로 그릴 수 있다며 그래 붓을 들어보자며 두 후보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끝으로 누리꾼들은 통쾌하지 않을지 몰라도 각자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줬다며 토론을 보니 고민이 더 깊어졌다. 격이 느껴지는 토론이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유명 인사들과 네티즌들은 이번 TV 토론을 갖다가 매우 높게 평가한다는 걸 한국일보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교수님이나 김제동 씨 말처럼 이번 토론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한쪽 후보만 지지하던 사람들이 상대 후보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느끼면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지지층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닌 내가 지지하지 않던 후보라고 하더라도 단일화에서 뽑힌 후보를 갖다가 지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준 매우 의미 있는 TV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문재인 안철수 TV 토론, 지지층 결집엔 효과... 무당파 중도층 잡을 결정적 한방은 없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한방은 없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간 후보 단일화 TV 토론을 지켜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재인 후보가 좀 더 매끄럽게 토론을 이끌었지만 두 후보 간 지지율을 흔들 만한 강력한 펀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경향신문은 두 후보의 토론이 매우 예의 바르고 품격 있는 토론이긴 했지만은 서로 논쟁을 벌여서 차별화를 벌이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토론은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김영준 명지대 교수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나 유희용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의 의견들을 갖다가 소개하는데요. 이런 인사들의 의견은 대부분이 밋밋한 측면이 강한 토론이었고 서로의 차별성을 갖다가 강하게 주장한 그런 토론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지율의 변화는 크게 없을 것이란 예측을 벌인 내용들입니다. 이번 후보 단일화 TV 토론이 지지율에 큰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문화일보의 평가와도 일맥상통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은 한겨레 신문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점잖은 토론은 처음 본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1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이번 TV 토론에 대한 대체적인 의견은 막말과 인신공격이 없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품격 높은 정치 토론이었다는 평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겨레 신문에서는 이번 TV 토론에 대한 유명인사들과 네티즌들의 트위터 반응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적인 반응이 기사 제목에서처럼 이렇게 점잖은 토론은 처음 본다라는 내용이죠.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온 내용을 갖다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한국일보에서 소개한 조국 교수나 김제동 씨 그리고 진중권 교수나 노회찬 의원의 그 의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의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소개하진 않겠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한겨레 신문의 기사를 한번 직접 살펴보세요. 어쨌든 이 기사의 대체적인 내용은 그 막말과 인신공격이 없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품격 높은 정치 토론이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니까요.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수 마이너인 뉴델리의 기사인데요. 국민 배려 없이 자기 주장만 난무한 저질 토론이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만 봐도 정말 뉴데일리다운 기사란 생각이 들죠. TV 토론을 접한 국민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로 단일화 파행 책임을 떠넘긴 것 외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공자님 말씀만 늘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시청률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토론회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뉴데일리는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 TV 토론이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막말을 늘어놓는 게 없었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청률 역시 2002년의 단일화 토론회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델리가 말한 이 시청률 얘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요. 2002년에 열렸던 단일화 TV 토론 같은 경우는 황금 시간대인 저녁 7시에 열렸습니다.
시청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시간대였죠. 그런데 이번 단일화 TV 토론 같은 경우는 누군가의 압박 때문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유에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녁 11시 15분이라는 매우 늦은 시간에 방송됐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방송된 토론회였기 때문에 저녁 7시에 열렸던 2002년의 토론에 비해 시청률이 절반밖에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뉴델리는 이런 사실을 갖다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마치 토론이 재미가 없어서 시청률이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왜곡 보도인 것이죠. 다음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보 마이너인 이데일리 기사인데요. 단일화 TV 토론 이후 문재인주 웃고 안철수주 울고 란 제목의 기사입니다. 11월 22일자 기사인데요. 대선 후보의 단일화 합의 TV 토론 이후 두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문재인 테마주는 급등한 반면 안철수 테마주는 급락했다. TV 토론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판정승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TV 토론 이후 문재인 관련주인 우리들 제약은 9.47%가 상승했다. 반면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10.19%가 떨어졌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데일리는 대선 후보 관련 테마주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단일화 TV 토론의 승패를 갖다가 가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바로 주식시장인데요. 그런 주식시장의 반응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결과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주식 투자자들은 이번 TV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가 될지를 갖다가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평가가 이번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안랩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가 세운 회사고 또 안철수 후보가 대주주이기도 하니까는 안철수 후보 테마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들 제약은 도대체 왜 문재인 후보의 테마주일까요? 문재인 후보가 일했던 법무사무소가 우리들 제약의 법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테마주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냥 대선 후보 테마주를 만들려고 누군가가 억지로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문재인 후보 테마주로 자리매김한 주식이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의 변화에 따라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의 가격 변동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는 이 우리들 제약이라는 종목의 시세 변화 그래프를 통해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가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한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수 메이저에서 진보 마이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사를 살펴봤는데요. 보수 언론의 경우 이번 TV 토론이 막말이나 논쟁이 없어서 재미가 없고 지루하기만 한 수준 낮은 토론이었다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부진한 상태인 야권 단일화 문제와 TV 토론을 연결지어서 TV 토론에서의 훈훈했던 분위기를 애써 퇴색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언론의 경우에는 이번 TV 토론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고품격 토론이었지만 상대를 깎아내리는 논쟁을 벌여서 승자 패자를 나누는 그런 토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일화 여론조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정도의 큰 파급력을 지닌 토론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은 진중권 교수로 대표되는 논쟁 위주의 토론에만 길들여졌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의 토론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매우 의미 있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막유의 같은 토론만 보다가 이번 토론을 보니까는 정말 지금까지 봤던 토론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토론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TV 토론 덕분에 두 후보 중에서 단일 후보로 결정된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 양자 토론을 벌이는 모습이 어떻게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이번 TV 토론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두 후보 지지자들에게 내가 지지하지 않는 상대편 후보도 매우 좋은 후보란 사실을 알려준 뜻깊은 토론회였는데요. 이번 TV 토론은 단일 후보 결정 이후에 야권 후보에 대한 지지층 이탈을 갖다가 최소화하게 해준 매우 의미 있는 TV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번 대선 후보 단일화가 하루빨리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끝나길 빌면서 오늘 신문 비교해주는 남자 신비남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